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2018년 올해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는 연말을 맞아서 증권시장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3대 지수 모두 폭락하는 등 최근 약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불안정성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에 문을 연 일본 증권시장도 폭락하는 등 전 세계가 검은 성탄절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아주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문을 닫았고 그 전날 이브날 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하락했죠. 네. 그 3대 지수가 동시에 2% 이상 하락한 것은 122년 미국 증시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최초라 그래요. 그래서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냈고요. 네. 역대 최악의 이제 크리스마스 장세, 그래서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이 나왔고, 뭐 다행히 오늘은 다우 지수가 1.16, S&P 500이 1.32, 나스닥이 1.87 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면서 네.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뭐 아무튼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본 네. 증시 니케이 지수 25일 크리스마스,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니죠. 휴일이 아니에요. 예, 25일 그 어제 하루 동안에만 5%나 폭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3개월여 만에 2만 포인트 아래로 주저앉아서 충격을 줬고요. 한국 증시도 26일째 증시 하락세를 보였고, 네.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 0.88% 떨어져서 일본에 비해서는 뭐 잘 버텼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24일 그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종가 기준으로 최근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24일에 하루 동안에만 1% 가까이 하락해서 글쎄요. 역시 유럽 증시도 역시 블랙 크리스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산타랠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는 좀 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글쎄요. 뭐 산타랠리가 완전히 실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MSNBC의 간판 뉴스쇼죠. 모닝조 시간에 어허. 정말 이 모처럼 이 세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의 주역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허.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재무장관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로서 네. 이 금융위기를 헤쳐나간 사람들이고, 티모시 가이트너는 그 후에 이 당시가 그 조지 부시 행정부 아주 막바지 때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출범하면서 티모시 가이트너가 초대 재무장관 됐었는데, 네. 이 세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그 지금의 증시 상황을 짚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이 심각한 거죠. 예, 심각한 건지. 네. 10년 전 최악의 이 금융위기 사태 때 주역들을 불러 모아서 좌담회를 할 정도로 지금 미국도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미국 증시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네. 또 동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증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것을 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있죠. 정치적인 불안정, 새해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국경장벽 예산 반영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고요. 결국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이 시장의 악재가 됐고, 또 무역 전쟁, 중국과의 분쟁이 이제 해를 넘겨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올해만 4차례나 인상했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 자체도 시장에는 악재가 됐지만, 또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그 파상공세, 비난, 네. 저런 파웰 연준 의장 해임설까지 나오면서 이것도 악재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스티브 무누싱 재무장관까지 지금 끓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는데, 글쎄 말이죠. 이 스티브 무누싱 재무장관이 미국의 시중 6대 은행의 유동성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라도 차라리 확실하게 알려지고 뭐가 문제라는 게 나오면 불확실성은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게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불확실, 새해 예산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고 셧다운 사태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화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고요. 무역도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뭔가 타협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뭐 지금 다행히 뭐 백악관에서 오늘 보니까 제롬 파웰
의장이 해임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것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스티브 무누신 그 이 재무부 장관의 느닷없는 시중은행 유동성 점검도 도대체 왜 그런 유동성 점검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감 좀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불확실성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정계에서 재계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좀 키운 것이 이렇게 그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네. 9월에 비해서 거의 20%씩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뭐 엄청 떨어졌죠. 굉장히 지금 떨어진 네, 상황인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미국 증권시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호조를 보였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떨어질 때가 당연히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정치 새해 예산안 통과 실패라든가 무역 전쟁, 뭐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비난, 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6대 은행 유동성 체크 이런 것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당장의 직접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유들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꼽아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증시가 계속 상승세가 됐어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어떤 등락은 있었지만 네, 그것은 네.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꾸준한 상승세였거든요. 그게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그때 이제 바닥을 쳤고요. 바닥을 네. 찍었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해 온 것이 지금 2018년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뭐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 금융위기 사태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그런 그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장에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0년 랠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10년 랠리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한 이제 2년여 지났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시중에 풀린 그런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좀 이끌어가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계속 활발하게 상승세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10년 랠리가 이어진 것이 좀 과도했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의 흐름에 의해서 지금 이런 그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10년 랠리 그러니까 증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좋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10년을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좀 지나쳤다는 것. 그래서 지난 10년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조정다운 조정기도 거의 거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여기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한 번의 그 조정기라고 하면 2011년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금융위기 사태의 연장인데 2011년에 유럽 위기였을 때 한 차례 조정기를 거쳤는데 이건 뭐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정도의 약간의 조정기 외에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자면 이제는 좀 내려갈 때가 됐다는 그런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증시에서 이제 조정기를 거친다 이런 시각이 있고 실제로 미국 국채를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04%포인트 넘게 하락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지금 그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증시에서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증시가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 이제는 좀 떨어질 때가 됐다. 이런 인식이 있고 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돈을 빼서 국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경기 침체의 신호탄일까? 이것은 뭐 이제 추측이고 전망이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만큼 이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기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흐름도 한번 볼 필요가 맞아요.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보면은 거의 만 순이었거든요. 만 정도였죠. 만 정도였어요. 예, 그렇죠. 다우가. 그런데 지금 2만 7천까지 27,000 이죠. 올랐으니까 27배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 27배인가요? 아, 2.7배죠. 아, 네, 2.7배. 2.7배. 2.7배가 올랐던 네. 건데 네. 그것이 다시 지금 뭐 2만 2천 네. 정도로 내려간 거니까 네. 작년 초 정도로 지금 다시 그렇죠. 내려간 내려간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할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네. 네. 근데 앞서 얘기하는 도중에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증시가 다시 살아날 듯 싶은데 현재로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예, 그런 일을 기대하기가 뭐 쉽지가 않죠.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도 그렇고요. 뭐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그렇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면이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단 대부분의 뭐 언론들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실제로 연말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연초까지 이어지는 게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고 따라서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하기보다는 대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렇게 보자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또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정이 내년 초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정치적인 불안정한 그런 부분은 계속 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경제 이 고문이 그 제롬 파월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오늘 일축을 했고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언급한 내용을 보면 연준은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오늘 좀 연준을 좀 축혀 세웠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무리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준을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공격한 것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린 것을 좀 감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흔들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연준과 관련된 문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것은 뭐 시진핑 주석의 최근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양보할 생각은 없고 시진핑 주석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G2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전체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굉장한 지금 우려스러운 분위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근에도 계속 호황세를 이어간 것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지만 감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네, 이런 것 네. 등으로 인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트럼프식 경기 부양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과연 이런 식의 경기 호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경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잘 돌아가고 경제가 뭐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가 돼서 자연스러운 소비 흐름이 이어지고 시장이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고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인위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너무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에만 좀 급급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좀 지적인데요.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그동안 10년 랠리를 우리가 거치면서 분명히 증시에 쌓인 거품이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이 이런 그 불확실한 이런 그 업앤다운 이런 큰 업앤다운을 겪지 않고 네.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예,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연말에 이 주가 지수가 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쇼핑은 뭐 지금 이번 연말 쇼핑이 최고의 기록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별로 그렇게 이 뉴욕 증권시장과는 관계가 없는 식의 어떤 그 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뭐 그렇죠. 느낌도 좀 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증시의 영향이 네.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안 미치면 글쎄 좋은데 말이에요. 증시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투자자들, 빅 투자자들, 큰 투자자들은 다 기업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니까 네. 기업들 쪽에서 이제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그것이 이제 또 계속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튼 좀 시장이 좀 안정세를 글쎄 좀 말이에요.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뉴욕 지구시장의 주가는 반등해서 출발했는데 잠시 네. 후에 이제 증권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우가 450까지 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